안녕하십니까. 저는 팡식. 저는 소년. 저희는 하이테크로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내년 5월에 출시 예정 중인 그랜저의 풀체인지 모델 UN7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UN7이 어떻게 출시할 것인지,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세단 라인업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N7을 소개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그랜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는 아반떼, 소나타와 함께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중대형 세단 라인업입니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로 출범하여 현재 국내 고급 중대형 세단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랜저는 1986년 미쓰비시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발 제작되어 첫 출시하였으며 2세대 모델 역시 미쓰비시와 공동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2세대 그랜저의 고급 페이스리프트 모델 다이너스티가 출시하면서 그랜저의 브랜드 네이밍은 플래그십 자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다이너스티의 등장 이후 98년도에 3세대 XG 그랜저가 탄생하게 됩니다. 3세대 XG 모델부터 미쓰비시가 아닌 현대자동차의 독자 개발 첫 그랜저로 제작이 되어 기념비적인 모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1년 후 1999년 풀사이즈 즉 F 세그먼트 에쿠스의 등장으로 그랜저와 형제 모델 다이너스티는 플래그십 자리를 에쿠스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즉 3세대부터 그랜저는 플래그십이 아닌 E 세그먼트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2005년 4세대 TG 모델이 출시하였는데 이 모델부터 실질적으로 고급 중대형 세단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 측면에서도 고급차의 이미지가 아닌 패밀리카 디자인으로도 많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2011년도 5세대 HG 모델이 출시하게 됩니다. 현대차 특유의 플루이딕 스컬프처가 극대화되어 디자인에 적용되었으며 차체 크기도 이전 모델 대비 대폭 키우는 등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기 시작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와 동일한 패밀리룩 적용으로 패밀리카 이미지 이상의 고급화를 보여주지 못한 아쉬운 모델로도 평가받았는데요. 이후 16년도 현행 모델 IG가 등장합니다. 중후한 이미지가 아닌 젊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대담하게 변신하였으며 풀 LED 램프, 턴 시그널 등 첨단 사양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19년식으로 페이스리프트되며 상품성 개선은 물론 성공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기존의 패밀리카 이미지가 아닌 다시 고급화 전력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평가 역시 받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그랜저가 이제 풀체인지 되어서 이제 UN7으로 출시된다는 이런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UN7이라면 7세대 그랜저죠. 7세대 그랜저의 스펙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풀체인지 그랜저로 출시할 UN7 모델의 현재 공개된 스펙 중점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5월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그랜저 7세대 풀체인지 UN7에서 U는 대형 차량 플랫폼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장은 기존 사이즈에서 대폭 늘려 5100mm 즉 F 세그먼트 에쿠스급으로 체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후륜 기반으로 인식되는 기존 F 세그먼트와 달리 전륜구동 플랫폼으로서의 출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빌트인 캠 기술도 발전함에 따라 최초로 QHD 빌트인 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UN7이 대형 차량으로 차체 크기를 키우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랜저가 차체 크기를 키우면서 네. 과연 이 현대자동차의 세단 라인업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일단 현대자동차의 형제 브랜드 기아자동차 한번 이 세단 라인업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 차량 포지션에 있는 차량은 K9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에 있던 에쿠스는 제네시스로 편입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부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대형 시장은 K7과 그랜저가 나란히 경쟁을 하고 있고, 중형 시장은 현재 K5와 소나타가 나란히 경쟁하고 있는 구도인데요. 이 UN7이 5100mm의 전장 크기를 가짐으로써 대형 세단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그랜저가 K9과 경쟁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K7은 현재 경쟁 상황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현대차는 이 그랜저를 기존의 중대형 라인업에서 대형으로 키우면서까지 이렇게 대형 차량으로 차체를 왜 키웠을까요? 제네시스가 출범하면서 에쿠스 네이밍을 가져갔죠.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플래그십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에쿠스가 없어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대형차 공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아차는 K9이 계속 존재하지만 현대차는 플래그십에 대한 모델이 상당히 공백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제네시스의 출범 이래로 소외된 현대자동차의 대형 고급 세단에 대한 이 라인업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은 그랜저가 담당했었습니다. 현재 대형차가 없는 현대차의 헤리티지적인 면에서나 그랜저의 업그레이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랜저의 이미지가 이번 마케팅 때도 그래왔지만 성공의 상징 네. 혹은 이제 부의 상징 네. 사업자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랜저를 대형 세단으로 키우면서 이제 확실한 고급화 브랜드 네이밍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의문을 가졌던 게 K9이 후륜 기반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제네시스와 지속적인 충돌로 마케팅의 실패까지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그랜저 역시 K9과 동일하게 후륜 기반의 플래그십 모델이 되게 되면 제네시스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겠네요. 네. 과연 이 그랜저가 제네시스의 충돌을 감안하면서까지 후륜 기반의 플랫폼으로 출시할 것이냐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륜 기반의 대형 플랫폼을 새로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륜 기반의 대형 세그먼트를 내놓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차체 길이가 5m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볼보 S90이 먼저 생각나네요. 대형 세그먼트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후륜 기반의 이 플래그십 모델을 생각하겠지만 이제 일본 브랜드 혹은 볼보처럼 플래그십 모델에도 전륜 기반의 플랫폼을 적용한 상당히 많은 세단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현대 기아차는 제네시스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라면은 더 이상의 후륜 기반의 플랫폼 차량을 내놓기보다는 이 볼보와 일본 브랜드처럼 전륜 기반의 플래그십 모델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격적인 새로운 플랫폼 등장도 상당히 흥미가 가는 점이지만 더욱더 흥미가 가는 점은 준대형의 포지션인 그랜저가 대형으로 올라가면서 이 준대형 포지션에 부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랜저가 올라가면서 준대형 자리가 빈다면 어떤 게 들어가게 될까요? 이제 K7과 경쟁해야 할 모델이 필요한데 예전에 준대형으로 출시했던 모델 중에 아슬란이 생각이 나고 있는 네. 근데 아슬란이 썩 좋은 결과를 내진 못했죠. 많이 좀 안 좋았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전 후면만 바꾼 소나타가 될까요? 아니면 엔진 배기량이 다른 소나타가 될까요? 엄청난 변화를 보여줄 듯한 신차 라인업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랜저 풀체인지가 어떻게 출시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그랜저 정말 변화의 폭풍 속에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그랜저 네이밍이 다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점입니다. XG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현대차의 최고급차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XG부터 TG, HG에 이르기까지 약간은 고급형 소나타라는 이미지가 떨치지 못했던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랜저의 첫 번째 20년은 최고급 차였는데 후반기의 20년은 고급형 소나타였던 점이 이번 리런칭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하이테크로는 자동차 정보 이외에도 예상도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식, 저는 순열. 저희는 하이테크로예요.